2, 네? 1번 같아요,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문제부터 읽어보시고. 자, 모르는 함수 없죠? 알맞은 함수 골라서 됐네요. 진행해보면 나오겠죠. 일단 함수명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자, 내용 파악 이제 해야죠.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일단 거의 이 일을 처리하려면 일단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빼야 되겠죠. 그건 이제 의미가 뭡니까? 남아있는 휴가일수가 될 거고요. 남아있는 휴가일수가 될 거고. 자, 이건 어쨌든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 남아있는 휴가일수가 8 이상이라면 휴가 독촉이라는 값을 표시를 하고 8 미만 4 이상이라면 휴가 건장이라고 표시하고 4 미만이라면 공백 문자 표시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무슨 함수 써야 될 것이냐의 부분인데,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한번 볼까요, 이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총 휴가 일수. 잠깐만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이 될 구조이고, 이 표의 구조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끝. 총 휴가 일수.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오케이. 빼기. 개인의 사용일수니, 휴가 사용일수니까 요만큼. 자, 일단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계산부터.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물어봐야죠. 8 이상인지 아닌지.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산자가 쭉 나열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저기 크거나 같다가 먼저 계산이 되어버리면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냥 가로를 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가로를 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산술 연산자가 계산 순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로를 따로 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그러면 맞다 틀리다로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true일 때 값표시, false일 때 값표시 무슨 함수가 생각나시죠? 응? if 함수 떠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if 콤마 휴가 독촉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콤마 if 함수 하나를 적으면 만족하지 않는 값을 처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총 몇 개의 값을 표시해야 되죠? 휴가 독촉이라는 문자 값을 표시해야 되고 휴가 건장이라는 문자 값을 표시해야 되고 공백 문자라는 것도 표시해야 되고 총 3개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 개 처리했잖아요. 아직도 2개가 더 남았죠. 자, 일단 이유 달지 마시고 그냥 따로 와주세요. 만족하지 않는 자리에다가 if를 또 씁니다. 나머지 2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if를 또 씁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총 휴가 일수가 절대 참조 빼기 개인의 사용일수 상대 참조가 그냥 이것도 적으세요. 4 이상이냐고 물어본다면 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곧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휴가 건장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하세요. 라는 거죠. 3개의 if 함수에서 3개의 경우가 있는데 1개, 2개는 조건을 달아서 처리 다 해버렸죠. 나머지 하나는 따로 조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if 함수 몇 번째? 두 번째 걷잖아요. 그러면 커서 기준 가장 가까이 있는 함수가 이 if 함수죠. 그럼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가로 닫고. 자, 그 다음 또 커서 기준 가까이 있는 함수가 요 if 함수죠.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요 녀석을 세 번째 인수로 바라봅니다. 이 녀석을. 그리고 가로 닫아 주십니다. 형식에 맞췄으니까 일단.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으면 형식이 나올 거라고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러면 방금 작성하신 이 식에서 가장 먼저 계산되는 부분이 어디죠? 이 식에서 가장 먼저 계산이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가로 안부터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계산은. 그러면 가로 안에 또 가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이 if가 먼저 계산이 되겠네요. 예? 이 if가. 그러면 저 if가 계산이 되고 나면 무슨 값이 남아있죠? 요 if 가로 안에 있는 요 if가 계산이 되고 나면 무슨 값이 남아있을 것 같네요. 저 자리에. 휴가 근장값 아니면 공백 문자 값이 남아있겠죠. 응? 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if 함수는 어쨌든 저 만족하지 않는 자리에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게 한 개가 나왔었잖아요. 지금까지 해봤던 형태를 보면. 그런데 항상 정해져 있는 값이 와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이거, 어떨 때는 이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거, 어떨 때는 이거라는 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값은 두 개 중에 한 개가 온다니까요. 항상 한 개가 오는 게 아니고.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가 오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배운 거, 지금까지 배운 거, 저한테 배운 거에 의하면 if 함수밖에 없습니다. if 함수를 이용하셔야 맞을 때 이렇게, 틀릴 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려면 뭐가 if 함수가 이 자리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if 함수 안에 if 함수가 들어가 있는 구조잖아요.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다. 그런 구조를 뭘 한다고요? 중첩 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 개의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몇 개의 함수를 if 함수 두 개를 처리하셨다면 네 개를 처리하실 때는 if 함수가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네 개의 경우를 값을 표시하겠다면 세 개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다섯 개의 경우를 처리해 준다 값을 표시해 준다면 네 번의 if 함수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 원리는 중첩이라는 원리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에 값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처리해 주는데 무슨 함수가 필요합니까? if 함수밖에 없죠. 우리 지금 배운 대로 한다면. 뭐 다른 함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한다면 자, 그거 하나 이런 구조가 왜 if 안에 if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왜 나왔는가 하는 관계. 그다음 또 하나 돼요.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가 일수 빼기 총휴가 일수 빼기 사용 일수를 8 미만에서 4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문제에서는. 근데 엑셀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식을 이렇게 작성하지 않는다고요. 비교 연산자가 양쪽에 연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엑셀 식은 없습니다. 엑셀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엑셀은 어떻게?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조건의 이전 단계 이거죠. 이 녀석 앞에 있는 이전 단계. 다음은 이 녀석 이전 단계가 여기죠. 다음은 어디입니까? 8 이상이니까 다음은 어디죠? 8 미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전 단계 다음부터 즉 8 미만부터 현재까지 4 이상까지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해석은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엑셀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전 단계 다음부터. 근데 이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현재까지 8 이상까지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조건, 값을 여러 개 표시할 때, 3개 이상을 표시를 할 때, if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어디로 가냐고요?
텍스트 1로 갑니다. 텍스트 1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 97페이지고요. 문제 3번입니다. 자, 5분 드릴게요. 뭐 넉넉한 시간 아니 뭐 넉넉한 시간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시도 작성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시키는 겁니다.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용히 손 드세요. 저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라이트 함수는 뭐 오른쪽부터 문자를 뽑겠다는 건데 문제에 친절하게도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이게 오른쪽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렇게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수식 형태 반복적으로 자동치기 아래 한 번 사용. 뭐 그런 정도는 이제 기에 문을 뭐 머리에 익숙해졌을 거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 오른쪽부터 한 글자를 뽑겠다. 텍스트 원본 문자 제품 코드 넘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1개 요게 선행이 돼야 될 거고요. 자, 구조가 복잡해지면 가운데 단계 거치세요. 잘 안 되시면. 그 다음 M이면 남성형, W면 여성형, O이면 아웃도어. 자, 일단은 이걸 M이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대문자 M이냐고. 면 맞다라고 대답하는 게 있고 나머지 폴스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틀릴 때 값표시, 폴스일 때 값표시 무슨 함수가 떠오릅니까? if 함수가 떠오르네요. if. 만족한다면 남성형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 여기 표시해야 될 값이 한 개만 있는 게 아직도 두 개가 더 남았죠. 그러면 이 두 개 여기에 여성형이나 아웃도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를 표시해 주려면 여기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if 함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if 가로 열고 다시 뽑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 앞에 봅니다. 여기에 라이트 가로 열고 A16, 2, 1 가로 닫고 이꼴 쌍따옴표 W입니까? 라고 적어야 되죠. 예? 보이세요? 혹시 보이세요? 제 말뜻 이해되시는 분? 오케이. 되시는 분이 있나 봅니다. 복사 붙여넣기 쓰시라고요. 복사 붙여넣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긴 식을 작성하게 되면 똑같은 유사한 형태의 식을 적게 될 건데 그때 얼마만큼 복사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이거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도 단축키 그리고 커서 놓고 붙여넣기 뭐 얼마만큼 복사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이면 요 조건을 만족하면 여성용이나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 if 함수를 썼다면 조건이 전체에서 조건이 3개입니다. 예? O, M, W. 예? 그러면 요거 처리했고 요거 처리했잖아요. 요건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외 나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O 부분은. 그래서 값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if 함수 몇 번 적었다고요? 2번 작성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로를 2번 잡아 주셔야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물론 엑셀이 색깔로 구분해 주죠. 자, 마무리가 된 것. 참조 함수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죄송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교재 56페이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아마 배운 게 있으니까 못하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잠깐만,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요거까지 설명 듣고요. 실습할 내용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읽을까요? 표 1에서 구분 데이터 확인하시오. 무용인, 구분이 무용인 예매량의 합계를 계산하여 이 11셀에 계산하죠. 자, 일단 데이터 확인하세요. 셀 범위에 있는 거. 조건은 G9에서 G10 영역에 입력. 계산된 무용 예매량 합계 뒤에 매를 표함하여 표시하시오. 표시 얘는 3매. dsum, dcount, daverage 함수 중 알맞은 함수 골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3개니까 1개나 2개. 3개를 다 사용하는 경우라면 알맞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 연산자 사용. 자, 앞에 봅니다. 자, 그러면 자, dsum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합계를 구한다. dcount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계산해 준다.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평균을 계산한다. 자, 어떤 함수 써야 될지는 문제 내용을 파악을 해야죠. 구분이 무용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그 다음 예매량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럼 주어진 함수 속에서 무슨 함수? 학과 관련 있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디스մ 함수 쓰겠다.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면 뭐?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그러면 조건 작성하라고 범위가 여기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마 제가 가르쳐 드린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구분, 무용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 필드명 아래에 조건 기준가. 아니요, 이제는. 자, 잠깐만요. 혹시 타이핑 치다가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가 있죠? 타이핑을 치다가.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복사했을 겁니다. 구분 필드명 복사. 얼마만큼 복사할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드명 복사. 단축키 쓰세요. 그리고 셀 선택 붙여넣기. 최대한 복사했어요. 최대한. 오타 생기는 게 오타 생기면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지금은 찾죠.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시간이 쫓기면 안 보입니다. 못 찾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아예 그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겁니다. 자, 무용 복사. 아래에 붙여넣기. 그러면 이제 조건 작성이 끝났네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함수를 작성할 수 있겠네요. 자, 이꼴 d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죠, 형태적으로. 콤마. 계산할 필드명. 예매량을 합격해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조건 처리도 필드 단위로, 계산도 필드 단위로. 콤마, 조건 범위. 여기는 조건 범위. 여기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숫자 값이 나올 거고 여기 문제의 표시에 몇 자 붙이라 그랬네요. 연결. 쌍따블. 자,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죠. n% 연산자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다고요? concat,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다. 예?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 실습은 concatenate라는 함수 실습은 다음 주.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함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조건은 복사 붙여넣기 써라. 그러면 표 3으로 가죠. 자, 한 3분 들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다른 거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뭐 다 하신 것 같네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부서명이 홍보부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부서명 필드에 홍보부인 레코드를 다 찾아야겠네요. 그거를 대상으로 특정 필드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간 몇 개? 2개 있다. 됐습니까? 암산하니까. 자, 그러면 계산할 위치는 여기입니다. 사랑의 집. 자, 그러면 인원수 개수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개수가 dcount가 있고 dcount a 개수가 이상하게 2개 있네요. 그럼 2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dcount입니까? dcount a입니까? dcount a입니다. 왜? 여기에 숫자 데이터가 있는 필드는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제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함수 고르는 거. 그다음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 써야 되니까 조건이 작성되어 있어야 되네요. 자, 조건 작성은 요 범위에 하라고 문제에 있었습니다. 최대한 복사했습니다. 부서명,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단축키 쓰세요. 홍보부, 복사, 붙여넣기.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서식이 어떻게 꾸며져 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셀에 부서명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밑에 홍보부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서식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조건 작성 끝났네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꼴 d count a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콤마 계산할 필드명은 사원명 선택하면 돼요. 부서명 선택하면 돼요. 사랑의 집 선택하면 돼요. 나눔의 집 선택하면 돼요. 얘기하면 돼요. 아니죠. 이건 정해져 있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사랑의 집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거 조심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아무 곳이나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딱 문제가 특성화되어서 어느 곳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도 또 자주 할 겁니다.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자, 콤마, 조건 범위, 부서명, 홍보. 그러면 엔터 치면 아마 어떤 값이 나오겠죠. 거기에 연결, 명자. 자, 5번 같이 할게요. 자, 제가 같이 읽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표 5에서 지역 데이터 확인하시고, 안산인 동호회 회원수를 D28셀에 계산하시오. Dsum, Dcount, Dmax 중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n% 연산자 사용.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여 표시명, 이명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샘플입니다, 샘플. 예일 뿐이고요. 자, 그러면 조건이 뭐죠? 지역이 안산. 동호회 회원수 개수 개념이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 속에 개수와 관련 있는 함수가 dcount밖에 없네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dcount 함수 써야 되겠다. 그럼 조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조건이 있어야 되겠네요. 조건이 작성을 하거나 근데 자, 문제는 앞에 문제하고 1번, 3번 문제하고 다른 점이 혹시 뭔지 이해되세요? 네? 1번, 3번과 다른 점. 5번 문제가 1번, 3번과 다른 점, 차이점 보이세요? 조건 작성하라고 위치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문제 속에 어느 범위에 조건 작성하라고 이야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게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조건을 작성하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없는 경우. 그러면 자, 우리가 조건이 지역이 안산이라면서요. 그럼 이걸 셀상에 적는다 그러면 특정 셀의 지역 아래에 안산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내용이 화면에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네?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여기 보이냐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의 특정 조건을 작성하라고 범위가 문제에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그럼 끝. 조건 여기 있네요. 끝. 자, 그러면 d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콤마, 계산할 필드명. 자, 질문 던질게요. 회원명, 필드명 선택하면 되죠? 아, 입장이 곤란하면 대답들 잘 안 하시는군요. 자, 안 됩니다. 성별 필드명은 선택해야 되죠? 안 됩니다. 지역 필드명 선택하면 되죠? 안 됩니다. 가입 연도 필드명은 선택하면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건 되겠죠, 뭐. 근데 앞에 쓰기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오케이. 카운트라는 함수 역할이 뭡니까?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알려주니까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필드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거니까. 그런 걸, 그 함수만 잘 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콤마. 조건 범위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가로 닫고, 엔터. 아, 명자 붙이라고 했네요. %, 명. 자, 잠깐 스톱. 스톱. 자,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냥 화면만 보세요. D24가 계산할 필드명이잖아요. 여기에 필드명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그냥 이 내용이 어디에 있죠, 지금? 가입 연도란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참조해서 쓴 겁니다. 보통 있으니까 그대로 쓴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숫자 값 4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엔터를 치면 필드의 위치 값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가입 연도 필드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몇 번째 필드죠? 네 번째 필드죠. 그래서 엑셀이 네 번째 필드의 위치로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필기는 그냥 화면에 보이는 셀 주소 클릭하면 되는데 필기 시험에 4라고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필기 시험에. 그래서 필드의 위치 값이다. 숫자를 적어 넣으면 해당되는 필드에 가서 계산을 합니다. 결과에 영향 없죠? 자, 그러면 방금 뭐 이런 예를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4번 표 4로 가겠습니다. 문제 4번. 자, 한 3분 들이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제가 기다리다가 진행할 거니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제조회사 상공전자라는 게 조건이죠. 최고 판매가를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 중에 최고값을 계산해 주는 거 Dmax. 제조회사 상공전자의 최저 판매가를 계산해 준다. 최저값을 계산해 주는 게 주어진 함수의 D민이네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셔야겠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이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건 작성하라고 문제에 특별한 셀 범위가 문제에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건 기존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보이세요? 제조회사 상공전자. 예. 자, 그리고 그러면 그럼 끝. 자, 준비 다 되시잖아요. 자, 꼴 D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콤마 계산할 필드명 판매가 콤마 조건 범위 가로 열고 마이너스 그 다음 어떻게 D민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혹시 복사부전기 쓰신 분 없어요? 아직까지 잘 안 보이세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흘러야 될 부분이다. 복사부천넣기 네? 복사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면 보일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조건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건은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이거 같이 진행할게요. 표 2에서 지점이 강북이면서 판매량이 700 이상. 조건 두 개 보이세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엔드 조건이 요하 조건이 빠지셔야 되는데 몸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네요. 엔드 조건이네요. 오케이. 사원들이 판매 총액의 평균을 L 원석이 자수. 조건은 다음 영역에 입력. Dsum, Dcount, Daverage 중 알맞은 함수 사용. 평균가를 했으니까 Daverage 함수 사용해야 되겠네요. 뭐 끝났네요, 그러면. 자, 조건 작성하는 게 이제 좀 까다롭겠죠. 자, 자, 화면 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거 맞추고 갈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아직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일단 지점이 강북 판매 700 이상인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면서라는 표현 보셨죠? 그러면 이거 엔드 조건이죠. 엔드 조건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맞추고 판매의 총결 계산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뭐가?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조건 작성하는데 한 개는 작성하실 줄 아시잖아요. 한 개는. 지점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위치는 여기입니다. 강북 복사 단축키 썼어요.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도 또 설명드릴게요. 판매량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합니다. 요렇게 쭉 연이어서 나열합니다. 필드명은 요렇게. 그 다음 조건 값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조건 값은 요렇게 처리합니다. 같은 행에다가 조건 값을 입력합니다. 700 이상. 그러면 다 준비되셨잖아요. 그러면 daverage라는 함수명을 작업을 하고 이거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 적는 거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이렇게 익혀두시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콤마 계산할 필드명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평균을 계산하겠다.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콤마 조건 범위 엔드 조건 범위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항상 문제를 다루다 보면 조건이 문제입니다. 조건이 도대체 몇 개인지 그런 게 이제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AND 조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OR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OR 조건은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이런 OR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제조회사 상공전자 OR. 그러면 일단 한 개의 조건은 작성하실 수 있잖아요. 뭐 어디 비어 있는 곳에다가. 얼마만큼 복사할지는 알아서 하세요. 일단 한 개는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장 용량이라는 필드명. 필드명은 방금 기본적으로 연이어서 쭉 나열해서 적습니다. 그냥. 그 옆에다가 이렇게. 서식은 상관없습니다. 자, OR 조건은 어떻게 하냐고요? 조건 값을 서로 다른 행에 작성합니다. 64GB, 이거 문자네요.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복사해 쓸 수 있네요. 복사. 서로 다른 행에다가 조건 값을 작성을 합니다. 자, 지금은 자,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제조회사 저장 용량이라고 필드가 다른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건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그냥, 아니, 적지 마세요. 잠깐만요. 같이 할게요. 이거 일단 방금 제가 가르쳐 드린 방식이라면, 원래 복사했었는데, 그냥 타이핑 치겠습니다. 서로 다른 행에 이렇게 적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틀린 건 아니고요. 이 방식이 틀린 건 아니고, 필드명이 같잖아요. 같은 필드명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자, 요건 경우의 수가 이제 같은 필드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요. 자, 다른 형이라 적는 건 맞습니다. 자, 제조회사 상공전자. 복사 붙여넣기. 상공전자 복사 붙여넣기. 자, 필드명이 같죠? 그러면 필드명을 같이 씁니다. 그 대신에 뭡니까? 조건값은 서로 다른 행에 작성이 돼요. 그러면 어디다가? 여기다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전자라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죠.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건 공간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공간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 개짜리는 이미 잘 아시니까 따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필드 아래 조건값. 그다음에 두 개 이상은 AND 조건은 값을 같은 행에다가 OR 조건은 값을 다른 행에다가 작성을 한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또 한 번 더 또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저장.